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수 의원입니다. 1월 3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모색해야 하는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제대로 논의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대책의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 연말정산 보완에 관한 논의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경제가 올 한 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12개의 논의에도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국가 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먼저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열람 등 접근법의 문제,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신고 포상금제 활용 방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은 다양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건복지위원회, 교무위원회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특위와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이후 5차례의 개혁 시도가 모두 미봉책에 그쳤을 정도로 난제입니다. 야당이 하루속히 안을 내어놓아야 실효성 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야당은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의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 12개도 그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동력을 제공하는 법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생 안정 법안들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클라우드법, 국제회의 산업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논의가 부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미래 경제의 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야당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연초부터 갈 길이 바쁩니다. 국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가 위기 요소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럴 때일수록 오직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 병역 의혹 공개 검증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한 의원이 카메라 앞 눈속임 쇼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한건주의, 무책임한 정략적 상처내기입니다. 그동안의 어느 인사청문 대상자보다도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께 의구심을 해소해드리고자 스스로 나선 후보자의 노력조차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MRI 사진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역시 카메라 앞 눈속임쇼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야당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의혹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공세, 과도한 신상 털기식의 청문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공세의 폐단을 막고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기 위해 인사청문개혁 TF를 통해 대안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만큼은 여야 모두가 당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무차별 폭로전에 몰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무상보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그 책임을 엉뚱하게도 무상보육으로 돌리는 일부의 그릇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 시스템은 저출산 대책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무상보육이 파퓰리즘인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무상보육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다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본래 지향했던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보육의 실현이라는 원칙과 철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아이 돌보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양육수당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수에 맞춘 맞춤형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효불급한 낭비 요소도 줄일 수 있어 재정 지출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체계를 확립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만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자리 문제, 보육 및 교육의 문제, 가족 지원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사회의 출구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대표께서 총리 후보자로 가셔서 저희 원내 그 대표단도 함께 이제 저희 임기를 조금 빠르게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던 268일의 여정을 저도 이제 마칩니다. 여당 원내 대변인으로서 국회 정론관을 찾았던 지난 9개월 정도는 늘 총각을 다투던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첩의 개수만큼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원내대변인을 수행했던 윤영석, 그다음에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매우 훌륭한 분들이셔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해 원내 상황은 늘 긴박했습니다. 특히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설명드리거나 해명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국민들께 좀처럼 밝은 원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혹시 피로감을 더 드린 것은 아닌가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국회부터는 원내에서 상생하는 정치, 여야가 국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의원으로 돌아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실현, 무상보육을 지키고 질을 높여가는 일,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발전과 개혁,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